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하루를 살더라도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어저께 코인게코 마켓캡 6% 상승하였습니다. 비트코인 10% 가까이, 이더리움 5% 상승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락할 줄 알았는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반등하거나 2만 불 넘고 21,240불까지 갔습니다.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그렸던 그림에 보면은 16,727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19,000불에서 지지를 받고 급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FTX의 스카이브리지 지분 30% 비공개 금액으로 인수한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상승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것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샘 뱅크만이 이끄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벤처 부분에서 금요일 안소니 사카라무치가 설립한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지분을 30%를 비공개 금액으로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며칠 전에 FTX의 파트너로서 레딧 앱에서 이제 크립토를 사고 팔 수 있는, 이것도 엄청난 기능이죠. 이게 제공이 됐는데 FTX의 과감한 확장하는 모습에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카이브리지는 이 금액의 일부인 4천만 달러를 암호화폐 구매를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장기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암호화폐 투자 가치가 폭락해서 투자자들이 이탈을 촉발한 스카이브리지사의 힘든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소니 사카라무치는 약속대로 하락하는 가운데 크립토 자산을 하나도 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른바 암호화 겨울로 인해 지난 10개월 동안 시장 가치가 약 2조 달러, 코인게코 마켓캡 최대 2조까지 없어졌습니다. FTX는 경기 침체 시에 백기사 역할을 하여서 위기의 비즈니스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크립토 시장을 재건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주식시장, 옵션과 같은 제품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이동시켰습니다. 샘 뱅크만 성명에서 스카이브리지의 암호화폐 투자 활동에 대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또 유망한 비암호화폐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암호화폐 관련 투자라는 것은 스카이브리지는 암호화폐를 투자한 게 아니죠. 처음에 2005년 스카이브리지를 설립한 사카라무치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서도 일했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서 한 열흘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사카라무치가 암호화폐에 입문하게 된 것은 이 당시 재무관리들이 크립토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논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암호화폐 헤지펀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크립토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는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함에 따라 어느 정도 랠리가 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락한다 이쪽이 더 많지만 상승 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기 중기적인 견해입니다. 알렉스 크루거는 9월 7일부터 3일간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 트윗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트윗을 분석해 봤는데요. 9월 13일에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여러 가지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데 8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더리움과 같은 위험 자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수준 1625불에서 최대 28%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세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합병이 이더리움 쪽으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8월 저점 바로 위에서 1700불대에서 잠시 머무른 후 1800에서 2100 범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된 CPI 때문이라고 합니다. CPI가 위험자산, 특히 이더리움을 일주일 동안 부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암호화폐 강세장이 촉발을 하려면 미국 주식시장 얘기죠, 랠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더리움 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한 후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병 머지는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더 중요하게는 이 토큰에 있어 경제학 전체를 크게 개선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매력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고, 비트코인 대비 지속적으로 성능이 더 강화된다. 즉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이더리움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상승 하락할 수 있을지언정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합병만으로는 강세장을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지속시키려면 미국 주식시장 강세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더리움 합병 후 며칠 동안은 혼란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 이유는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가 마감되기 때문에 장세는 매우 지저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롱텀이 아니라 단기적인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펀드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헤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텔라 캐피탈은 현재 45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댄 모헤드는 비트코인이 6월에 바닥을 이미 쳤고 이제 평균 베어 사이클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강세장 직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3번의 큰 하락 사이클을 겪었고 평균적으로 220일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에 최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며 다음 강세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랠리는 다음 구간에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5년 목표 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판테라 캐피탈 CEO는 주력 암호화폐 자산 비트코인이 평균 연간 성장률 150%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11년 동안 연간 평균으로 보면 2.5배였고 그것은 항상 내 표준 예측의 일관성으로 한동안 이 같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0%, 100%, 200% 이 정도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댄 모헤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에도 암호화폐 자산 이 두 개의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자산이 나올 거라고 보고, 비트코인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본질적으로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